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우파 정권이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윤석열 때는 교만 시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잘 해주니까 사도칸산 자체는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해줬어요. 이재명 정권이 되면 한국에서 뭔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요, 그 수단으로 교만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일본 사회나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사회도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 쪽의 기본적인 시각은 한국 대통령이 반일적인가 혹은 일본의 호의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친일적이고, 일본에서 친일적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말하는 뜻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일본의 호의적이다, 그런 의미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반일적인 그러한 노선에 복귀할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러한 보도 자세에 조금 일본 쪽에서 반성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이 항상 일본의 호의적인가 혹은 반일적인가, 이러한 시각으로만 본다 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것이고 흑백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일본의 언론도 조금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일본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한국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보도가 조금 있어요, 요새 일본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것으로 다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좋은 대통령, 어떤 언론은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 위대하다라고 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습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언론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반일적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잣대로 한국 대통령을 보는 것이 보통 일본 쪽에 뭐라고 할까, 보통 일본 쪽의 시각이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민주화 라는 것은 87년에 일어났고, 민주화 시위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되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군사 독재 시대였다. 그래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또 이해가 없으면 한국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독재 군사 정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세대가 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언론에 자신의 기사, 자신의 칼럼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그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본 안에서도 감지가 된다 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본의
좋게 해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계엄령 발령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시절로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려고 했다라는 시각이 일본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수는 아니지만요. 이러한 시각 자체가 일본에 거의 없었던데 보도가 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또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이러한 이번의 대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시바 현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아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일 관계를 또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도 금방 이재명 대통령하고 먼저 전화회담을 갖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시바 내각하고 이재명 정권은 여러 면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시바 내각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시바 정권에 대해서 혹시 이시바 정권 같은 정권이 한국에 만들어지면 아마 한국의 일각에서는 빠르게인 정권이다. 하루 정도 중국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의 스승이 되는 타나카 카쿠에이라는 총리는 1972년 중국하고 일본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평화 조약까지 맺은 선두의 그러한 총리였기 때문에 이시바 내각의 거의 80% 정도가 타나카 전 총리의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미국하고의 미일 동맹은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권이 이시바 정권 같은 정권을 빠르게 한국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산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도 전산적으로 또 강화하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산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더 어려운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대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필요 없이 반목하는 그러니까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렇다고 역사 문제라든가 연도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일 관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미국이 들어갈 경우는 이거는 한미일 관계 강화라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에서 제3자 변제라든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국이 컵에 판은 채웠기 때문에 일본이 나머지 판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도 일본에 어느 정도 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전혀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본에 원했던 부분,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컵의 판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그것으로 대립한다라기보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언급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실제적으로는 제3자 변제를 하면서도 지금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하여서 제3자가 이제 배상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다 해왔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를 막지 않는다고 단시 기시다 총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한 제3자 변제의 그 자금이 이제 거의 고갈되었어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 계속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한국 기업에게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본 기업도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윤석열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타 여러 가지 오염수 반입 문제도요, 정확하게 일본 쪽에 그 정보를 준다고 했거든요. 일본이 요구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나 그 이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도 그거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권 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위논을 하면서 이선적으로 서로가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 사독환산도 이쪽에서 요구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한국인에 대한 주도식으로 메뉴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저번에 좀 여러 가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본 쪽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일본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계속 양보한다라는 것은 그 양보가 아니라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혐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우파 쪽의 정권이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때는 혐한 시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잘 해주니까 사독환산 자체는 일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혐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되면 이게 더 이재명의
한국에서 뭔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혐한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본 사람들이 역시 한국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구나가 아니라 폐후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